오늘 뭐 주제는 당연히 기름입니다. 기름, 석유, 원유, 뭐 오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이제 감산 발표를 한 다음에 유가가 계속 스물스물 오르고 있죠. 보통 이제 미국이 제어를 하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전략 비축유도 그렇고 전체적인 비축유의 저장고에 지금 상당히 바닥이 있어요. 40년 내 최저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는데 거기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의 지표가 나왔는데 뭐 중국은 지금 부동산 이슈가 계속 미국 위안 때문에 걸림돌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지표는 잘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광공업 생산, 소매 매출, 소매 판매 이쪽 지표가 좋았고 실업률은 좀 낮아지면서 유류 소비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 차질, 공급 부족, 공급 타이트닝 이 유가는 그러면서 소비는 중국에서 계속 있다. 이러니까 자극을 더 받는 거죠. 그 뉴욕 상업거래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이제 71센트가 0.78% 올라서 배럴에 91달러 48센트 종가였는데 선물이 다시 개장을 하면서 92달러 26센트에 지금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11월물 가격도 50센트 올라서 94달러 43센트 배럴에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고치 브렌트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티그룹에서는 올해 이제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충분히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뭐 94불이니까 100불까지 뭐 쭉 뻗으면 100불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대요. 네, 시티에서. 거기에 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유가 급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 이건 안정될 것이다.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연관성 기업으로, 근데 유가가 오르면은 상품 가격, 상품 선물들 대부분을 조금 자극을 하는데, 뭐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 유류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 모든 관련 산업들을 다 비용 증가를 시키고 궁극에는 또 그것이 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현재까지 뭐 그렇게 막 과하게 가지는 않는데 하여튼 유가가 오르고 자 그래서 오늘은 S오일 여기는 뭐 유가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가 대주주죠. 보통주 기준으로는 63.41% 지분을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인 포함하면은 63.43% 정도 될 겁니다. 네, 국민연금은 7%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은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해외 외국인 지분율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높아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름은 우리나라 기업인데 지분율은 대부분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 한전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좋은 얘기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안 되기 위해서는 고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고민 안 합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정리하겠죠. 제가 관여할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오일이고 네. 물론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또 뭐 개별 기업들, 뭐 한국석유, 석유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오늘은 S오일로 봤습니다. 자, 두 분 얘기. 네. 유가가 어쨌든 이제 이게 글로벌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게 이게 진짜 공급 부족인가 아니면 오히려 저는 좀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조금 들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에서부터 이제 촉발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고. 어제 러시아가 석유 제품 수출을 또 뭐 어떻게 한다는 외신 일부는 있었는데 확인이 아직 안 돼서.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공급망과 관련된 충격 이제 수요 공급의 이제 불균형은 거의 대부분 지금 약간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제 비롯된 게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우디와 미국 간의 이제 관계 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면서 계속 이제 지금 사우디가 엇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는 계속 이제 네옴시티 이제 군부를 지피고 있고 아까 태경 이제 그룹 얘기해 주셨지만 그것도 결국 네옴시티 테마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우디는 이제 더 공격적으로 감산해서 이제 유가 100달러 위로 막 들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네 옐런 이제 재무장관도 지켜보자 하는 게 사실 이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신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제 국제 유가가 거의 이제 뭐 100달러까지
90달러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90달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좀 저항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90달러를 지금 뚫고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제 네. 이게 상승 탄력을 지금 받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원유는 또 선물 가격이라서 이 투기적인 수급도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런 걸까지 이제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한 100달러까지는 또 이제 상승을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제 마진 이제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S-오일이라든지 GS 같은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S-오일도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뭐 아주 화끈하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꾸준하게 그냥 얌전하게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4~5%씩 막 5~6%씩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올라가 버리면 금방 이제 10만 원 근처까지 또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연말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보고 정말 좀 느긋하게 안전자산 비슷한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S-오일도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종목 저는 이제 확장하는 종목으로 대한유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좀 역설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대한유화 같은 이런 화학 뭐 정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 어제도 이제 중국 쪽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심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철강 쪽은 이제 중국이 드디어 이제 감산을 시작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국내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막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약간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사실 생산량을 이제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오히려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게 이제 대한유화 같은 이제 이런 뭐 화학 정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 뭐 가동률이 좀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고 중국 쪽 모멘텀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도 확장을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유화 NCC라고 네, 맞습니다. 납사 NCC. 트래킹하는 네. 를 보고 계시고 네. 이 네네. 매니저는 네네.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석유화학도 오랫동안 좀 이게 침체 국면에 있다 보니까 네. 재고가 많이 감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석유화학이 이제 한번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최근에 유가가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이게 그냥 살짝 올랐다가 끝날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지난번만 했던 게 아니라 올해 계속 했는데 이제 갑자기 사우디 감산 얘기 나오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좀 그 글로벌 투기적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투기적 자금 들어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시세는 내고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당분간 유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저는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해양 플랜트, 해양 네. 플랜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그 유가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이쪽 산업 자체가 완전히 이제 미쳐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쪽이 다시 이제 뜨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사우디 감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동안 이제 셰일가스를 계속 그 공급을 해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피크 세일, 셰일이라고 그래가 피크 셰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그 고점에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전략 비축유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적은 수준, 요 수준에 있다 보니까 요 타이밍에 이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해양 플랜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지상보다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유가하고 이제 연관이 좀 컸었는데 최근에는 요 BP 비용도 많이 낮아지고 특히 이쪽 그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에너지 안보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제 지금 해양 플랜트가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브라질이 가장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멕시코나 남미, 서아프리카 이쪽 그 해안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양 플랜트가 다시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쪽 관련주에서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조선사여서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화오션을 한번 다뤄봤고 S-오일은 이게 개별 기업이면은 그 차트를 많이 보시는 네. 테크니션들한테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네. 모양은 참 좋다. 이게 이제 지난 8월에 22평, 62평 골든 크로스 난 이후에 횡보하다가
22평이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 위에서 돌아나가는 히든 골든 크로스 네. 뭐 이런 거 예전에 참 뭐 매매 저기 트레이딩 할 때는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다 기억이 나네요. 기관들도 꾸준하게 최근에 이제 좀 매집을 그러게요. 좀 하고 있고 기관 수급적으로도. 투자자들의 매입도 있고. 네. 하여튼 뭐 배당도 꽤 네. 연말 맞습니다. 고배당주로 네, 매수를 고배당주죠, 매번 매수월이. 대변. 지금 또 배당 시즌이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네. 10월, 11월, 12월 4분기에는 그렇다 하여튼 뭐 네. 정도. 자 네. 자 한 발은 그러면 정리하고 네. 자 두 분의 한 발 가야죠. 또 네. 리뷰 볼까요? 네, 일단 아쉽게 이제 손절 처리된 종목 먼저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가 이제 8만 원 손절가 이제 깨면서 손절 처리가 좀 됐는데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3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진해요. ISC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30%씩 지금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디램 업황 회복 쪽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AI 관련된 이제 테마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워낙 좀 강하게 올랐던 이런 HBM3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이 좀 둔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뭐 손절 처리가 좀 됐기 때문에 HBM3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제가 이제 뭐 장 끝나고 무료 방송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제 다시 타이밍은 올 거라고 봐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탄력을 이제 받는 시점이 HBM3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좀 노려보고 저점이 이제 좀 잡히면은 제가 또 재공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몇 개를 이제 좀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 어저께 이제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장이 이제 분위기 되게 조금 안 좋았었는데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든지 젠큐릭스라든지 이런 중소형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그래도 이제 시장 약세를 좀 뚫고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렸던 고가격까지 확 밀리진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뭐 근사치 근처에서 이제 저점 출발을 해가지고 살짝 한번 눌렀다가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접근은 가능하셨을 것 같고 최고가 기준으로 15% 넘게 이제 어제 목표가를 제가 9,000원 말씀드렸는데 8,910원까지 이제 갔었거든요. 거의 목표가 한 1% 정도 이제 남겨놓고 상승세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9,000원 충분히 좀 뚫을 수 있거든요. 9,000원 이상까지 이제 급등이 좀 나오면 저점 매수,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21,000원대 지금 눌림목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차바이오텍도 9월 7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최고가 대비하면은 30%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눌림목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지금 딱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21,000원 부근 눌림목에 이제 신규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백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한 1, 2주 만에 거의 50%가 넘는 이제 시세가 만들어졌었는데 고점 대비 한 20% 딱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눌림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요거 종목도 21,000원 정도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12만 5천원짜리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유한양이 만약에 이제 레이저 티닙하고 아미반타바 이제 공동 임상, 병용 임상이 성공적인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유한양행의 자회사 이제 유한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유한화학에서 이 레이저 티닙 생산까지 위탁 생산까지 이제 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숨은 가치다 이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막 10만 5천원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대한 기대감 이제 ESMO에서 10월 달에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유효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너무 이제 젠큐릭스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유한양행 같은 이런 스타일의 이제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 발은 뭔가요? 오늘도 역시 이제 어제 이제 젠큐릭스가 뭐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지고 또 제약바이오 종목,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퓨처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실 의미심장한 주식 시간에 언급을 잠깐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이 좀 된 기업이고 요 회사는 이제 방사성 진단이라든지 방사성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화된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요즘에 이제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우리 투자자분들을 이제 좀 울리는 게 매드팩토처럼 이렇게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대규모 유증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락하지는 않을까. 전환사채 발행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유증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퓨처캠은 이제 사업적인 내용을 다 떠나서 재무적으로 이제 너무 좀 탄탄한 기업이에요. 지금 현금성 자산을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잖아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사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이제 채권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잠재적인 이제 유통 주식 수를 이제 늘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메자닌들이 이제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이제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메자닌이 전혀 없는 재무구조가 이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주이긴 합니다만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좀 많이 표출이 되고 있잖아요. 레카네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도 이제 에자이 제약하고 바이오젠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한 건데 일본 후성성에서도 이제 사용 승인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 이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제 치료제로 레카네막이 이제 사용 승인이 이제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제 치료 같은 경우 사전에 치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관련된 걸로 이제 이미 치매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치매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방사성 이제 측정을 통해 가지고 치료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가 혹은 진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알자뷰라고 하는 이 방사성 치료제를 이미 2018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판에서 이제 출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퓨처캠이 주목받는 건 전립선암 치료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때문이거든요. 요게 이제 국내에서도 임상 1상 성공해가지고 2상에 진입을 했고 아주 최근에 지난주였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였나요? 어쨌든 한 1, 2주 안에 미국에서 이제 임상 1상 진행한 이제 1상 결과 보고서를 이제 받았는데 임상 1상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2상 이제 진입을 좀 앞두고 있고 특히 이 전립선암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을 때는 거의 뭐 한 2조 원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이제 눌림목 구간을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략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조금 아래 14,500원 정도 한 20% 정도 이제 목표 수익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호구 매니저는 네네. 퓨처캠을 좀 아십니까? 네, 퓨처캠이 보니까 이번에 미국 임상 1상 결과가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그 경쟁사 노바티스보다도 조금 결과가 더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그 방사선 의약품 시장 이쪽을 진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새롭게 지금 방사선 의약품이 이쪽 제약 쪽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퓨처캠이 지금 이쪽에서 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주가 움직임이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퓨처캠.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호구 매니저의 네. 한 발 또 리뷰 봐야죠. 뭐부터 네네. 볼까요? 오늘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그 휴원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소를 그동안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조금 이 종목이 조정 과정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조정을 마치고 이제 고개를 들면서 다시 이제 2차 상승이랄까요? 2차 상승이 다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지금 휴원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 회사가 그 국소 마취제 이쪽 니도카인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수술용이나 미용뿐만 아니라 이제 치과용 쪽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작이 되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25년에 지금 제2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25년에 완공이 되면 2026년부터 또 한 번 이제 실적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2026년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성장은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한올바이오파마.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뭐 이무 노반트라는 회사의 IMVT1401 이거를 지금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임상 3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지금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이번 달에 이제 이 회사가 주목되는 게 IMVT1402. 앞에 1401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였다면 1402 쪽은 콜레스테롤을 이제 그 제거하는 요 물질인데 지금 임상 일상 결과가 요 9월 달에 나온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게 곧 임박해 온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걸 앞두고 주가 상승 흐름도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좋으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조금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음은 오늘 소개할 종목 들어갈까요? 네. 네. 다 관심 있게 봐야 되군요. 네. 아니 좋은 종목들인데. 네. 네. 관심을 제외할 수는 없는 기업들이고. 네. 자, 오늘 그럼 또 추가해서 한 발은 네, 오늘 종목은 하이로코리아. 하이록코리아.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쪽 기술주들이 조금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유가 상승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쪽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하이로코리아는 이제 피팅하고 밸브 이쪽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상 이제 매출을 보면 이제 피팅이 한 49%, 그다음에 밸브가 이제 30.8%인데 뭐 피팅하면 우리가 이제 뭐 성강밴드, 태강 뭐 이런 기업들 잘 알고 있는데 이 피팅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용접용이 있고 그 개장용.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개장용 쪽입니다. 이 개장용 쪽은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높은 기술력을 노하고 안정성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 이게 이제 이 회사 그 업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이제 주로 전방 산업은 뭐 조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석유 화학, 그다음에 발전 설비 이런 쪽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방 산업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반도체, 항공우주, 의료 쪽까지도 지금 전방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가 사우디,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이 세 개가 한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약간 이제 그 셰일가스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계속 이제 감산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회사의 이제 그 피팅의 강점은 바로 이쪽 해양 플랜트 쪽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러면서 해양 플랜트가 좀 상당히 급격히 이게 좀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죠. 해양 플랜트의 성장, 그 다음에 국내 조선사가 지금 수주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조선사의 수주, 이 두 가지로 같이 이제 수혜를 벌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7,0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24,6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주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에 대한 지지선은 있고, 다만 아쉽다면 이제 거래량이 좀 적다는 게 아쉬운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유가의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그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드렸죠? 안 드렸네? 제가 지금 화면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본인이 27,000원, 말씀하셨으니까 잘 알죠. 목표가는 3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 24,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민 전 하이로코리아를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제가 아까 에너지 문제 얘기할 때 사실 이제 지금 우리 효근 매니저님도 네. 말씀해 주실 때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잖아요. 결국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정치적인 외교 문제,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이제 파내고 셰일 오일도 이제 힘들고 원유도 이제 산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제 바다에서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양 부문 플랜트, 소위 말해서 이제 해양 투자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또 시작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해양 플랜트 쪽 수주가 이제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근데 국내 조선 3사들의 이제 수주가 내년부터 뭐 2025년, 2026년까지 거의 뭐 한 75조 원 정도 규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뭐 좀 관련된 수혜주로 하이로 코리아가 이제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이제 가격 전략 제시해 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제 좀 추격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7,000원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아까 목표 주가 얼마 말씀하셨죠? 32,000원? 네, 그 정도 보시고 대응하면은 뭐 차트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무난하게 이제 목표가 좀 터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발은 뭐 정리 네. 화면으로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분은 내일 또 다시 뵙도록 네.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